반갑습니다. 롯데백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고 주위 분들에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1154회 로또 추첨일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거는 ABCD 그룹입니다. 로또베이가 ABCD 그룹을 나눠서 항상 추천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도 역시 B그룹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에서 4수 무조건 출연할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A그룹 같은 경우는 역시 1에서 2수, C는 1에서 2수, D는 0에서 1수, E는 제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또웨이가 말씀드렸던 거죠. 10번대 뒤의 수, 그리고 20번대 앞의 수. 그죠? 이렇게 보시고 40번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조합하시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3에서 4수를 고릅니다. 그럼 여기서는 다 고르지 않아요. 넘어와요. 여기서 1에서 2수 정도 고르고, 만약에 여기서 한 수를 골랐다면 여기서 한 수 고르고,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시는 겁니다. 한 곳에 다 조합했을 때 1등 안 나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로또배기는 뭐 개인적으로 로또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이번에 뭐 싹 다 반국가 세력을 몰아내고 나면 그때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어느 특정 어, 뭐랄까요, 세력이 다 장악하고 있다.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1152회 로또 번호와 그 다음에 그 주에 연금 복권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로또베이가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합하시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12수 가성비 조합입니다. 12수 가성비 조합이고요. A그룹에서는 로드비가 2수 14, 38 가져왔고요. B그룹에서는 7수를 가져왔습니다. CD에서는 3수 이렇게 해서 12수, 그죠? 12수니까 A, B로 해서 두 게임 만들어지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첫 번째로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B, C, D, E, F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로 1번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었어. 그죠? 1번 들어가고 바로 12번, 그리고 진한수 14번 이렇게 넣었습니다. 14번 넣었고 1번 12번 그리고 22번, 그리고 진한수로는 26번, 그리고 38번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럼 나머지는 뭐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남는 거 넣으면 되겠죠. 21, 24, 33, 34, 그리고 골수 4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되게 되고, 그죠? 그리고 CD에서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는 거죠. 섞어주는 겁니다. 1번, 11번, 14번,
33번, 26번, 43번이 되는 거고요. 밑에 걸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된 거죠. 2번, 12번, 24번, 22번, 34번, 38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마지막은 녹색깔로 할까요? 녹색깔 마지막은 요렇게 가서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되는 거고 반대로 밑에 거는 요렇게 위로 올라가는 조합을 하는 거죠. 요게 12수 가성비 조합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11번, 14번까지는 이렇게 적고 그 다음 밑에 22, 34, 38,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2번, 12번, 24번까지 되고 그 위에 33번, 26번, 43번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A, B, C, D, E 그룹의 가성비 12수 조합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당번이 4수 이상 있다 아니면은 7수가 있다면 3등 이상 당첨이 보장되는 조합인 거죠. 네. 내가 첫 번째 만약에 조합을 잘 들어갔다면 6수가 다 들어갔다면 1등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조합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12수를 내가 이번에 뽑아서 중점적으로 조합을 이런 식으로 조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콩이 1950년부터 중공의 홍콩 먹기 위해 50년 동안 중장기 플랜을 세우고 중공 간첩들을 계속 투입을 시켰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나라와 정말 어떤 비슷한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각 계층에 중국인이 150만 명이 있다 합니다. 150만 명. 우리나라 5천만입니다. 그죠? 만약에 지금 그리고 5,300만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양공법이 있죠. 양공법.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하게 되면은 그리고 지금 무비자죠. 무비자. 중공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죠. 자, 이게 양공법 2주를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안 되는 법이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홍콩 하층민을 다 중국인 이주민으로 채운다. 우리나라 지금 중국인 와서 많이 살아요. 그리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 때인가요? 화교. 이 화교한테 그 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래갖고 미안하다 해가지고 뭘 해주겠다고 해서 이거를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요 미친 법안입니다. 미친 법안. 이게 어떤 법안이냐면 이게 왜 미친 법안이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뚝돌 TV라고요. 근데 저도 몰랐던 사항인데 이번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님의 비상 계몽 조치로 인해서 로또백이도 끔찍 놀라서 깨어났고 찾아보게 됐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마 맘들 자라는 아이들 맘 카페 있으면 난리 날 거고요. 지금 어머니들 세대 그리고 젊은 사람들 다 열이 받을 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의 영상은 각종 커뮤니티에서 수집한 자료들이며 철저하게 팩트 체크가 된 상태에서의 정보 전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꼭 분노하시고 다짐하시며 영상을 공유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주어진 혜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화교의 커뮤니티에서의 글을 찾아 확인해 보면요.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국적은 쓰레기니까 국적을 따지 마라.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는요. 멍청하게도 과거 박정희 각하와
전두환 각하 시절 화교들을 철저하게 탄압해서 그래서 미안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화교 본인들이 원한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이미 영주권자라서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들은 이미 영주권자라서 뭐 이렇게 사인하면 돼요. 사인. 뭐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명, 사인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양식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뭐 경제적인 여유나 사회적 지위 또는 뭐 언어적 문제 등등 이런 거 전혀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한국 국적을 화교 본인들이 원한다면 그냥 우리가 줄게 이겁니다. 하지만 화교는 이걸 거절해요. 끝까지 중국 국적을 고수하죠.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이런 말 합니다. 한국 국적을 딴다면 병역 의무가 생겨서 군대를 가니까 그래서 기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이유 때문일까요? 화교는 남자가 아닌 여자 화교들도 많을 텐데 말이죠. 자,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이유는 화교들이 한국 국적을 따게 되면 그동안 누리고 있던 귀족 화교의 특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교놈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혜택들은 있는 대로 모든 혜택 다 누리면서 각종 선거에 투표권까지 행사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가 어저께 제 채널에 커뮤니티에 글을 먼저 올려놨었죠. 이 화교의 특권입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서의 화교는 대만 화교 말고도 화교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조선족, 뭐 대만 화교 등등 실제 중국인들까지 포함한 말인데 그들의 혜택입니다. 자, 너무 어이가 없어요. 정착 지원금, 3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지방선거권 부여, 결혼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배정, 공무원 선발 때 다문화 특별 전형. 그래서 공무원에 중국인이 많은 겁니다. 휴대폰 통신비 지원, 출산 시 모든 비용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정, 육아 보육 지원금 보조, 운전면허 취득 시 모든 비용 지원, 자궁경부암 등등 뭐 등등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열받는 게 좀 몇 개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대학교 입시 수시 특별 전형. 이거 좀 이따가 제가 제대로 한번 나열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영상 후반부에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지원, 대출 이자 감면, 요거 부동산 규제 면제,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제한 없고 대출 제한 없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모두 감면. 누가요? 화교가요. 조선족, 중국인들. 여러분들 한국인들은 가구당 주택 제한시켜버리고 각종 세금 다 올려버리고 대출도 제한시켜버리는데 정작 얘네들한테는 혜택이 무한정입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 시발점은 바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인데 이거를 포텐을 터트린 게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그리고 이거를 지키고 있는 게 이재명과 현재 세기와 더불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사 방송사를 통제해서 이 사실을 국민들이 모르게끔 하고 있죠. 자, 누구라고요?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이요. 세기와 더불어 민주당이요. 궁금하시면요. 입법 발의된 거 옛날 거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거 외에도 또 있죠. 이거 보신 분들 많으니까 그냥 넘어갈 텐데 자, 이거 보세요. 조선족이 한국에서 받는 혜택 나와 있는데 뭐 다 뭐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 이거 정말 봐봐요. 결혼 및 출산 지원 예 있죠. 그리고 교육 지원, 유아부 뭐 학습지 지원, 고등학교 등록금 지원, 대학교 수시 다문화 특별 전형 다 있죠. 대학교 등록금 지원, 대학교 장학금. 여러분들 저야 뭐 결혼도 했고 이미 아이도 낳았고 둘째도 지금 임신 중에 있고 가정을 이룬 상태지만 아직 결혼을 못한 또는 결혼을 준비하려는 젊은 세대분들은 결혼 비용 지원금이랑 정착 지원금이 전부 다 조선족, 화교, 중국인한테 가는 사실을 아마 모를 겁니다. 정말 모를 겁니다. 이 사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분들에게 한남동 관저 집회 나가잖아요.
이거 영상 누구라도 좀 좋으니까 좀 뭐 가능하다면 그냥 비전 꽝 해가지고 크게 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맥이 없어가지고 누구한테 요청을 못해요. 또 왼쪽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교육 지원은요 맘카페 쪽에 알려야 돼요. 국공립 어린이집 영순이 그게 조선족이에요. 그 외 등등 다 있잖아요. 뭐 아주 그냥 자 여러분 순수 한국인들이 왜 결혼을 주저주저하고 못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잘 삽니다. 대한민국.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또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이재명, 세기와 더불어 민주당 때문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여러분들 젊은 세대분들이 결혼할 수 있거든요. 근데 힘든 면이 있는 거는 바로 우리 기성세대가 내는 그 세금이 전부 다 조선족 화교 중국인들한테 그네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순수 우리 젊은 세대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고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이거 어이가 없죠. 자, 취업 및 주택 지원, 뭐 정치 지원, 경제 지원, 의료 지원까지. 한국인들은 일자리는 없고 내 집 장만은 머나먼 꿈 같은 얘기죠. 하지만 조선족 화교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그렇게 만들었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거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원석을 차지하고 있는 세기와 더불어 민주당이 지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국인들은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자격만 있어요. 세금만 내요. 세금만. 미친. 혜택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 조선족은요 혜택이 어느 이만큼 나라입니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자, 이거 우리나라 누가 맞아요 만들었다고요? 지금? 바로 문재인, 이재명, 세기와 더불어 민주당이요. 중국 같은데 지금. 이러니 우리나라가 지금 33살 그냥 중국인이 89억 타워 팰리스를요 중국 식민지 100% 아닙니까 지금? 대출을 사가지고 우리나라? 구입이 가능한 거예요. 일단 사고 보는 거죠. 그죠? 어차피 세금 안 내고 돈은 돈대로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이 와중에 우리 젊은 세대, MZ세대 분들, MH세대 한국인들은 결혼하기 힘들어가지고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저 월세살이, 전세도 겨우 하고 전전긍긍 그죠? 세대 간의 갈등 일으키고 남녀 갈등 일으키고 정말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 정말 분노하셔야 됩니다. 자, 조선족 화교에 대한 혜택 문제도 문제지만 젊은 세대인 10대들한테도 상당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전국의 모든 학생을 둔 부모님들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읽어드리죠. 국내 대학에는 화교만을 위한 특별 전형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다. 다만 외국인 특별 전형에 화교들을 위한 예외 조항은 있다. 자, 국내 대학에서 외국인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은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 중에 아버지가 미국 국적이고 어머니가 한국 국적이라면 학생 본인이 미국 국적이라도 외국인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그러나 대만 국적 화교에게는 예외를 두고 있다. 학생 본인이 대만 국적자인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대만인이라면 외국인 특별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부모가 둘 다 대만이면 당연히 지원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은 특별 전형이면 뭐죠? 대학교를 말하는 거죠. 자, 예시를 제가 하나 가져볼게요. 자,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 2022학년도. 그죠? 재외국인 및 외국인 한의예과, 의예과, 한의사, 의사를 말한 거죠. 그죠? 이때 특별 전형 모집 요강. 보세요. 자격 요건. 대만 국적자 화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도 지원 가능하다. 이거 거의 프리패스급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병원 가면은 이상하리 많지 좀 의사의 이름이 한국 이름처럼 안 보이거나 돌팔이 느낌의 의사가 많아진 거 아시나요? 저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실력도 안 되는 깜냥도 안 되는 화교들이 프리패스로 의사가 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의사를 증원하려 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윤통께서는요 무도한 정권인 민주당 놈들에 의한 그리고 간첩 국민의힘에 의한 화교 의사들이 많아지자 일자리를 잃은 한국인들을 위해서 의사 증원을
실시한 겁니다. 이러한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입학 정원 제한이 없는 정원 외 모집. 자, 보시면 순수 외국인 중 화교, 자격 요건, 부모 모두가 화교인 화교 학생. 그럼 입학 정원이 없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학력 요건, 그냥 국내외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수하고 졸업하면 됩니다. 성적 안 따져요. 성적 안 따집니다. 지금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명문 대학교들이 전부 다 화교 전형 이런 식으로 있는 거 아시나요? 명문 대학교 전부 다 이런 거 있습니다. 명문 대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웬만한 대학교 다 있어요. 자,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 보시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를 잘한 외국인들이, 외국인이 아니고 정정, 공부 잘한 외국인이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한국인들이 어이없게도 공부를 못한 화교들한테 의사나 한의사, 약사 같은 중요한 자리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실제 사례예요. 수능 자연계 유일 만점자 고대 의대 수시 불합격. 뭐죠? 전봉열 씨. 2013년입니다. 정시에서 서울대 연대 의에 도전할 것. 네. 아니, 이과 수능 만점자거든요. 근데 왜 고대 의대 수시 불합격이죠? 그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수능 이과 만점자 전봉열 씨가 그 다음에 서울대에도 정시로 넣었거든요. 서울대는요. 수시가 아니고. 근데 불합격했습니다. 간신히 자리가 난 연세대에서 간신히 합격했어요. 간신히. 언제까지 여러분 눈을 좀 먹는 노안을 그대로 두실 더 간신히 합격했어요. 간신히. 너무 어이없죠? 이거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 생각을 해보니까 화교 특별 전형자들에게 밀려나서 불합격이 된 겁니다. 어처구니 없죠. 열받습니다. 네. 더욱 소름 돋는 건요. 화교 대부분은요.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골라서 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행해지는 중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죠? 바로 문재인과 이재명, 세기와 더불어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합작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실상을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론화가 안 됐으니까요.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줘요. MBC에서 얘기합니까? KBS에서 얘기합니까? SBS에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요? 민주노총이 막고 있으니까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차이나 머니 먹었으니까, 중국 돈 받아 먹었으니까 얘기 안 해요. 자, 국회에서는 이걸 숨기기 바빠요. 실제로 2022학년도 대학 신입생 수시 모집 유학, 이거 나중에 보세요. 다 보시면요. 잘 보잖아요. 그러면 화교 특별 전형, 뭐 조선족 특별 전형 이런 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방송사나 언론사에서는요.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화교 출신의 기자나 중국인 기자들은요. 마치 화교 특별 전형이 없다는 식으로 기사를 냅니다. 이런 거를 빌미 삼아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죠. 학교별로 아마 국제 교류처라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숨겨놨어요. 그렇죠? 외국인 특별 전형 떡하니 있잖아요. 학부 온라인 접수에 있죠. 22학년도 1학기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 외국인. 미국인이 우리 학교 오겠습니까? 미국 학교가 더 좋은데. 누가 오죠? 화교들입니다. 화교. 정말입니다. 예, 이 외국인 특별 전형 입학 요강 이렇게 숨겨놨어요. 왜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변칙적으로 올려놓는 걸까요? 그건 바로 공론화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몰라야 됩니다. 근데 화교들은 이거 다 알아요. 조선족들 다 압니다. 이거 언론화되면요 난리 나거든요. 특히 공부로 인생 역전을 노리는 한국인들, 우리 입장에서는요 진짜 통탄할 노릇이죠. 분노해야 됩니다. 자, 아까 그 똑같은 내용인데 자료를 보다시피 화교 학생만 뽑는데 입학 정원 제한이 없습니다. 정원 외 모집.
화교들은 학과도 골라서 갈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문재인이 만들었고 그걸 지키고 있는 압도적 국회 무리인 민주당이죠. 그리고 그 수장이 현재 이재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런 거 다 없애고 싶은데 국회에서 막아버리니까 안 됐던 겁니다. MZ세대분들, MH세대분들 분노해야 됩니다. 자, 실제 사례입니다. 카페죠. 다음 카페. 국제학교 입학연구소. 읽어드릴게요. 고등학교 때 반에서 중간하는 성적으로 진짜 고대 의대 합격함. 중국말 1도 모르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초중고 나왔던 화교인데 화교라는 이유로 특례로 갔다고 그때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들 다 허무했던 기억이 나네요. 가수 주현미도 이걸로 약대 진학했을걸요? 제가 알기에 일반 외국인 전형이 아닌 화교들만의 그들만의 리그일 겁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제 피부로 느껴지나요? 정치를 알아야 하는 이유와 왜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야 하는지를요. 민주당 지지자분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미친 거야. 미친 거. 미친 거야 진짜. 자칫하면 돌팔이 화교 의사들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지지한다고? 미친 거야 진짜. 자, 그리고 문재인 이전 시절인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도 화교들의 특별 대우는 존재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2003년부터 영주권자 화교 투표권 부여 외국인 정치화 2003년입니다. 장난 아니죠. 노무현인가요? 한국인과 달리 영주권자 귀화인 신분으로 군대 면제 화교 대입 특혜 외국인 전형으로 수능 안 보고 면접이나 서류 심사 정도만 해도 골라서 대학을 갑니다. 2007년 외국인 공무원법으로 외국인도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듦. 나란 일을 외국인 이민족에게 맡기는 것으로서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나도 한국을 위하긴커녕 한국 까고 중국인 정체성 가지며 중국에 충성하는 화교가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화교 중국 조선족들이 우리 한국인을 무시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얼마나 많은데 지금 공무원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우리 노년이 될 때는 화교들이 한국 국적 취득해서 연금 다 받아갑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얘네들이 연금 다 받아가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모자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중국 교육시키는 화교 학교도 정식 학교로 인정. 국민건강보험 3개월 납부 가입 가능. 야 진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선거권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조선족 화교들은요 영주권 취득 후 여기 있죠.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공식 자료입니다. 여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고 나와 있죠. 떡하니.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 가보세요. 이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선거는 누구를 뽑는지 알아야겠죠? 누굽니까? 시장, 예, 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같은 광역시의 시장, 또 도지사, 경기도지사 이런 거 있잖아. 또 구의원, 시의원, 도의회 의원, 그리고 각 시도의 교육청의 교육감까지 전부 다 싹 다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겁니다. 지금 진짜 적화통일 바로 코앞이에요. 그래서 지금 탄핵하지 않고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많이 일어나고 다행히도 여론전에서 우리 우파가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애국 우파가. 다행스럽게도. 자 여러분, 우리가 조선족 화교 중국인들을 몰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현재 탄핵을 주도하는 집회인들은 누구죠? 민주노총 그리고 조선족 화교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경찰에 신고해도 신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유는요. 제 숏 영상 봤죠? 쇼츠 영상에서 경찰인 척하는 중국인 영상 보셨죠? 그죠? 그거 신고해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그리고 세기와 더불어 민주당이 국회에서
보호를 해줘요. 이 지난 20년간 만들어 놓은 망할 놈의 귀족 화교 시스템 때문입니다. 과거 조선족 화교들이 설치지 못했던 시대가 있긴 있었어요. 바로 이승만 각하, 박정희 각하, 전두환 각하 시대 때였죠. 과거 박정희 각하께서는요, 조선족 화교 중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설치지 못하게끔 법을 제정했었는데 그 법은 바로 이겁니다. 박정희 시절 때는요, 부귀 영화를 꿈꿨지만 박정희 각하 시절 때는요, 화교들이 조선족들이 까불지 못했어요.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 1. 자, 전부 다 조선족 화교 중국인들이 하지 못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및 공무원 금지. 2. 판검사, 의사 등 전문직 금지. 3. 부동산 소유 금지. 4. 선거 출마 불가능, 투표 불가능. 5. 선거 불가능. 5. 화교들에게 한국인과 똑같은 세금 부과, 돈 내라 이겁니다. 우리 땅에서 일할 거면. 6. 방송 금지. 7. 기자, PD, 작가 등 미디어 종사 불가능. 7번을 허용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언론사가 장악돼가지고 남녀 갈라치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 8. 정부가 정해준 구역에서만 거주 가능. 예. 9.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죠. 중국 공산당과 연락 금지. 10. 한국 비방 금지. 11. 중국식 건물 건축 금지. 12. 식당 개업 시 한국인과 같은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13. 차량 구매 및 등록 시 허가 필요. 자, 우리가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각자 포지션에서 중국 공산당 무리들을 몰아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집회에 참가할 수 있는 집회 참석조가 있는 반면에 저처럼 이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널리 공유시킬 수 있는 유튜브, SNS조가 있을 겁니다. 그쵸?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애국 활동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든 좋아요. 그런데 모든 게 가능하시다면 이 정리된 영상을 많이 퍼뜨려 주길 바라겠습니다. 직접적인 거잖아요. 가능하다면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누군가가 이 영상을 대형 스크린에 좀 시청하게끔 이 영상을 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이거 좀 약간 심각합니다.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가 마약 도시로 무너진 거 알지? 의사가 통증 처방약으로 중독성 강한 마약류 진단 후 마약 중독자 폭증했었지. 최근 한국 화교 의사들에 의해서 마약 처방이 행해지고 있고 공산화가 성공한다면 마약뿐 아니라 납치 장기 적출 또한 급격히 늘 거다. 화교들은 이미 약대, 의대를 지배했고 미디어로 신격화시키면서 최상위층을 차지하고 이 나라 이공계까지 무너뜨리면서 국민 생명권 담보로 쥐락펴락하는 중이다. 박정희가 화교 자금에 죽음당한 거를 윤통 또한 모를 리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죽음을 각오하고 화교의 위험성을 알리려고 계엄 선언으로 화교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반국가 세력의 가장 뿌리 깊은 세력은 화교다. 향후 중국 공산당이 발을 잠시 빼도 화교는 끊임없이 한국인으로 위장하고 장악 중일 거다. 짱깨들조차 화교 욕 댓글에는 짱깨 욕하는 쪽으로 선동하는 모습을 보면 이상하지 않아? 본지는 짱깨 댓글 부대가 아니라 화교다. 퇴비로 쓰이는 짱깨가 아니라 나무인 화교를 잘라내야 한다는 거다. 앞으로 화교를 이슈화해서 우파 유튜버들도 화교를 못 간다면 그들 또한 화교 세력이라 보면 된다. 충격적이죠. 자, 이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난리가 나는데요. 뭐냐면요. 어플이죠. 예, 제가 아이폰 씁니다. 제가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아이폰으로 실시간을 보니까 이게 지금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거 인증을 하더라고요. 아이폰 어플 앱 누른 다음에 무료 앱 해가지고 인기 차트를 보니까 1위가
챗 GPT고 2위가 모르겠습니다. 예. 3위 모바일 건강보험증, 4위 또 중국어죠. 이게 뭐냐면 로또베이가 알아요. 이게 지금 방향을 지시하는 거고, 그다음 그 밑에 있던 이게 난수부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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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그리고 그 주위에 갔을 때 이걸 하면은 그 GP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위치를 알려주고 하는 그런 거랍니다. 저도 잠깐 들었었어요. 이분은 아직 요거까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가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다시 가서, 자, 이거죠. 홍콩 하층민 중국 이주민을 채우고, 그죠? 이게 화교였던 게 화교. 중국인보다 그 위에 있는 지배층, 돈 많은 화교 계층이었던 거예요. 부를 축적하는. 그래서 홍콩 전기에 친중 인사를 채운다. 지금처럼. 그죠? 우리나라에 있죠. 정치계를 장악하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중국 문화, 중국 음식을 계속 침투시킨다. 뭡니까? 마라탕, 탕후루, 좋아하지도 않는 거. 중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콩 중국산 물건 쓰게 한다. 뭡니까? 하웨이, 테무, 알리. 똑같죠? 홍콩 잡아물 때랑 똑같죠? 공사를 지령하는 각종 시민단체 조직 뭡니까? 민노총, 정교조 등등. 페미. 때가 무르익으면 친중 반영을, 이게 반영이지만 이제 반미겠죠. 반미. 때가 무르익었잖아요 지금. 하나의 중국이라는 타이틀을 내고 영국인의 침략자를 몰아세운다. 미군 철수 주장하고 있죠. 답 나오죠 이제. 이래도 답이 안 나오시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홍콩 스스로 홍콩 중국에 반항하게 한다. 지금 뭡니까? 반대파 반국가 세력이 지금 그대로 지금 중국한테 주려고 하잖아 지금. 홍콩이 이렇게 반환이 됐습니다. 홍콩이 반환되기 전 50년 전부터 작업이 들어왔고 유지되기로 했지만은 잉크의 사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홍콩을 잡아먹어버렸죠. 그죠? 잡아먹어버렸다. 홍콩 반환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뭡니까? 이 당시 한번 뺏긴 자유 아무리 부르짖어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홍콩 반환 반대 시위 때 대용제국 유니언잭을 들고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 틀딱이로 비웃던 당시 청년들, 이제 와서 그때 결정을 후회하고 후회했다. 100만 시민이 힘을 모아도 이미 늦어버린 뒤였다. 이미 사회 깊숙이 침투한 중국 간첩들이 해방으로 시위대 결국 해산 수준에 들어갔다. 지금 아닙니까? 민노총. 그렇게 홍콩 민주화 운동은 마지막까지 저항한 대학생들 결국 최종 진압되면서 적화 통일을 이루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한번 봅시다. 얼마나 많은 중국과 조선들이 침투해 있는지, 알리, 테무, 샤오미, 화웨이 등 얼마나 많은 중국 기업들이 우리 경제를 잠식하고 있는지, 양꼬치, 마라탕, 탕후루 같은 중국 식문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나라 전 지역에 퍼져나갔고, 뉴스 계속 떠들었죠. 탕후루 맛도 없는 거, 당뇨병 걸리게 하는 거.
오원충 같은 중국 인육 장기 도살업자가 이미 우리나라 국민을 사냥하고 있다.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1000명이 넘게 사라진답니다. 그 중에 300명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대요. 300명은 어디 갔는지 모른단다. 지금 1년에.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리고 많이 알려주십시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정치계는 나날이 중국 친우에 가득 차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전개에 걸쳐 중국의 지배를 받는 시민단체 전문 시위대에 하루가 멀다 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며 공산주의 사상에 세뇌된 4050 운동권과 2030 패미들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어르신들 못 배운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틀딱이라고 비웃으며 짓밟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공이 우리 정부마저 무너뜨렸다. 대통령이 17명 장급 인사들 탄핵하는데 성공하고 말았다. 지금 29명이죠. 이런 상황이에요. 홍콩을 기억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우리나라 지금 홍콩 반환되기 2년 전 상황이라는 거야. 로또배기가 왜 로또를 하다가 아무짝에도 신경 안 썼던 정치를 얘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지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대학생들의 글입니다. 홍콩을 잡아먹히기 때 시위하던 자, CCP 중국 공산당이죠. CCP는 당신들의 정부에 침투할 것입니다. 이미 침투했습니다. 우리나라. 중공기업들이 돈을 이용해 당신의 눈을 멀게 하고 당신의 정치적 신념을 흐트러뜨릴 것입니다. 중국은 당신들의 조국을 숙주로 삼고 신장에서 자행하는 만행처럼 조국의 국민들을 살해하고 그 장기를 수확할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아니면 다음은 당신 차례입니다. 깨어나세요. 윤 대통령님한테 감사해야 되고 주한미군한테 감사해야 되고 미국에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심할지 몰랐어. 심각한지 몰랐어. 로또배기도 강화문에 나갔어요. 가서 크게 외치고 그러고 왔습니다. 애들 데리고. 왜 로또배기가 이렇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로또도 이미 로또배기가 봤을 때는 이미 잡아먹혔어요. 그들의 비자금으로 쓰이고 있을지 몰라. 1152에 그 다음에 그 주에 일어났던 그 연금 복권 당첨 번호를 보라고요. 응? 1152회 때 30, 31, 32, 35, 36, 37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0, 3, 3, 3, 3, 7 나왔습니다. 연금.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을 국민 모두에게 깨어나십시오. 좌우 싸움이 아닙니다. 체제 전쟁입니다. 우리는 미국한테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돌아오시고 미군이 그러면은 우리는 미군 떠받들어야 돼요. 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혈맹이 또 피를 흘리게 만듭니까? 대한민국 반성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경상도 전라도 다 버리세요. 남녀 갈등 버리세요. 남녀노소 다 버리세요. 지금은 다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 같이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이 시국을.
마지막 게임입니다. 엔드게임입니다. 엔드게임. 엔드게임입니다. 엔드게임. 다 왔어요. 그 끝자락에 이력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개몽 조치를 했고 국민들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점점 깨어나고 있잖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생각했던 계엄은 이거였나요? 아니잖아요. 총에 실탄도 없어. 그리고 군인들은 그냥 안 다치게 하려고 피해. 그리고 성동격소로 해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선관위, 연수원, 부정선거 잡는다고. 부정선거면 이것만 잡아내면 모든 게 해결이 되니까. 국민들에게 다 알릴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얘기 드릴까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최고 꽃이라고 하죠. 부정선거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라운드 C 그분 그거 보고. 미국은 우리는 부정선거 저지르면 사형으로 알잖아요. 미국은 몇 년에 뭐 그거요. 그리고 오래 걸려. 만약에 2018년도에 잡았다 하면 2024년에 그때 심판을 해요. 그래서 깜빵 가고 벌금 가고 봉사활동 가고 인태요. 우리는 이 투표를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잖아요. 부정투표는 부정선거 저지른 사형이다. 미국은 안 그렇대요. 그러니 죄가 너무 약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깨어나세요. 부정선거요? 21세기에 무슨 부정선거이냐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발 맥트리스에서 깨어나십시오. 더 늦으면 당신들의 미래, 자식들의 미래,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가 없습니다. 홍콩처럼 되고요. 신장 위구르처럼 됩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의 장기가 적출될 수 있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건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입니다. 미군 보면 옆에 USA 지나가면 고맙다고 땡큐 하고 안아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로또백이었습니다.